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일상과 관련이 큰 피로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연합뉴스 고미애 기자의 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지난 10년 사이 월평균 16시간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연간으로는 200시간 가까이 감소한 셈이지만 주요 선진국들보다는 150시간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또 2022년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시간은 회원국 평균보다 연 155시간이 많고 원로는 13시간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근로시간 단축과 휴식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갈수록 치열한 경쟁과 일자리의 감소로 온전한 휴식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피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피로는 누적되어 쉬어도 피로가 쉽게 풀리지 않는 것을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사실 현대인들은 누구나 조금씩의 피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로가 질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항상 피로한 상태에 있고 이로 인해 일이나 가정생활에 크게 지장을 받을 경우 이를 질병으로 분류해 만성피로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10만 명당 180명 정도가 만성피로증후군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심리를 읽는 마음사전에서는 만성피로증후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현재까지 만성피로증후군의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다이옥신 등 맹독성 물질이 몸에 들어와 두뇌 척수에 염증을 일으키는 면역 질환이라는 설이 있고 현대인들이 섭취하는 각종 음식에 들어있는 합성 화학 물질과 대기 오염 등을 통한 공해 물질,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의한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가 자신이 이 병에 걸렸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의사들도 병명을 알지 못해 원인불명 질환으로 보고는 한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만성피로증후군에 대한 진단 기준을 만들었는데 다음과 같다. 1. 만성피로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 반복된다. 2. 병원에서 진찰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다. 3. 충분히 휴식하고 일을 줄여도 피로 증상이 해소되지 않는다. 4. 피로 때문에 이전보다 업무 학습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러한 4가지가 모두 해당되면 일단 만성피로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한다. 만약 이러한 증상이 있다면 다음의 8가지를 다시 체크해 봐야 한다. 1. 기억력 감소. 2. 집중력 감소. 3. 인두통. 4. 목 부분 임파선이 붓고 통증이 있음. 5. 겨드랑이 부분에 임파선이 붓고 통증이 있음. 6. 평소와는 다른 새로운 두통. 7. 잠을 자고 일어나도 상쾌하지 않음. 8. 평소와 다르게 운동 후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심한 피로감. 위의 8가지 중에서 4가지 이상의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반복해서 나타나면 만성피로증후군으로 진단한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충분한 휴식을 취했는데도 피곤한 증상이 계속되거나 건망증이 있고 초조하고 우울하다. 또한 시력이 나빠지고 잠을 설치며 두통이나 근육통, 관절통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집중력이 떨어져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 만성피로증후군은 일은 하되 무리하지 말아야 하며 되도록 많은 휴식을 취해야 하고 항우울제 등과 같은 약물 치료를 해야 한다. 삶에서 써야 할 에너지를 한꺼번에 모두 써버리면 몸과 마음에 탈이 나게 마련이다. 이때 명상과 요가 같은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을 쉬고 삶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그것만이 만성피로증후군의 예방법이자 치료법이다. 결국 만성피로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몸과 마음을 충분히 쉬어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일에서만 삶의 가치를 찾지 말고
삶의 여유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여가 생활이나 취미 등을 꼭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진단해 드립니다에서는 오베라는 남자라는 영화를 해설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자존심 강하고 고집불통인 노인은 누구에게도 손을 벌리고 싶지 않고 누구의 보호도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늙어서 남에게만 의지해야 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죽으려고 여러 번 시도해도 그때마다 회방꾼이 나타나 그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그는 자신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노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나서 죽는 것을 뒤로 미룹니다. 도리어 남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도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그는 새로운 경험을 합니다. 그는 인생을 현실적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는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존재인가 아닌가의 기준으로 자신의 가치를 판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직장에서 쫓겨나자 자살을 결심합니다. 사회에 유용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사회에서 쓸모없는 존재라는 이유만으로 그는 자신이 가치 없는 인간이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도 그처럼 생각합니다. 사회에 유용한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기준으로 자신의 가치를 정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불행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소중한 생명을 갖고 태어난 우리 각자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받아온 교육과 사회 환경의 영향으로 유용성이나 가치의 개념으로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면 무가치하다고 여기며 자괴감에 빠지고 자기 비하를 하게 됩니다. 또한 병이 들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힘들다고 해서 자신은 가치 없는 존재라고 여깁니다. 불교에서는 인간 각각은 한 송이 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각각의 색깔과 향기를 갖고 있습니다. 사회의 일반적인 잣대로는 각각의 색깔과 향기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발견하고 자신의 꽃을 활짝 피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러나 일에 치여 몸과 마음이 상한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는 삶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삶에서 몸과 마음의 피로를 관리하는 일도 자신을 사랑하는 한 방법일 것입니다.